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 월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 케네스 피셔입니다. 피셔 가문은 월가에서도 알아주는 대표적인 명문 투자 가문입니다. 1대인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요, 현대적인 투자 이론의 창시자로 손꼽힙니다. 그는 1950년대에 최초로 성장주란 개념을 월가에 소개했고, 벤저민 그레이엄과 함께 무려 워렌 버핏의 두 스승 중 한 명입니다. 버핏은 필립 피셔는 훌륭한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완벽히 이해한다며 그를 추앙한다고 합니다. 또한 버핏이 피셔의 저서인 평범한 주식과 특별한 수익을 읽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찾아가 그를 스승으로 모신 일화는 유명합니다. 2대인 케네스 피셔 역시 아버지 못지않은 월가 최고의 투자 전략가입니다. 1950년 태어난 그는 월가에서 남다른 투자 전략과 잣대로 1970년대 초반 증권가 데뷔 이래 탁월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서 대를 이어 월가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가문은 피셔 가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또한 지금대로라면 피셔 가문의 명성은 3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케네스 피셔에겐 3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10대 때 벌써 청소년을 위한 투자 지침서를 출간했다고 합니다. 케네스 피셔가 세운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고객에게 고수익을 안겨주는 알짜배기 운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셔의 수익률은 괄목할 만한데,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토털 리턴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로 같은 기간 S&P 500의 11.3%를 앞질렀습니다. 또한 그가 포브스의 칼럼을 연재하며 추천한 종목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11.7%를 기록해 같은 기간 S&P 수익률인 6.8%를 웃돌았습니다. 케네스 피셔는 기존 투자 방식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투자로 유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기제들은 주가 수익 비율 PER을 중시합니다. 퍼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값, 즉 투자 액수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투자 판단의 지표입니다. 이에 비해 피셔가 찾아낸 색다른 방법은 바로 매출을 사용합니다. 그가 매출에 기반하여 개발한 지표는 주가 매출액 비율 PSR인데, PSR은 주가 수익 비율 퍼와 비슷하지만 수익 대신 매출액을 쓴다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PSR은 시가총액을 과거 12개월간의 매출액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즉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2천억 원에 전년 매출액이 2,500억 원이면 PSR은 0.8로 계산됩니다. 우량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이익은 해마다 등락이 심할 수 있습니다. 설비나 공장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미래 이익 창출을 위해 새로운 연구를 하거나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면 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 자체는 이처럼 변덕스럽지만 인류 기업일수록 매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피셔는 저 PSR 기업의 경우 매출이익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이익에 고무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셔 본인이 PSR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PSR을 보면 기업 규모와 함께 대중적인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익은 회계 방식을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얼마든 조절할 수 있죠. 반면 매출액은 변동률이 낮아요. 이익만 중시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익은 들쑥날쑥해도 매출액이 탄탄한 회사에만 투자합니다. 즉 매출액이 높아 PSR이 낮은 게 좋은 주식이라는 것. 또한 PSR이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PSR은 PER이나 주당 순이익인 EPS와는 달리 미래의 매출액 성장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미래 가치가 중요시되는 벤처기업이나 국내 코스닥 등록 기업의 평가에 유용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PSR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 파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회사의 경우도 PSR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PSR 이외에도 이익률과 부채 비율, 이익 성장, 잉여 현금 흐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PSR은 피셔가 내세운 투자 기법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는 PSR처럼 계량적인 분석 기준과 다양한 질적 펀더멘탈 요소를 함께 봤습니다. 가령 재무 상태의 건실함을 알아보기 위해 담보 비율과 부채 등도 주도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 규모의 2배 이상이며 자기 자본이 최소한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인 기업을 최종 투자 대상으로 압축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겠지만 최대 4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편 피셔는 1990년대 이후 PSR을 버렸습니다. 저 PSR 종목에 많은 사람이 몰려 시세 차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투자 스타일 자체를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종목을 대형 가치주, 중형 가치주, 소형 가치주, 대형 성장주, 중형 성장주, 소형 성장주 등 6가지 스타일로 분류해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가기 위해 보유 종목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도 피셔는 전략의 70% 이상을 자산 배분, 즉 투자 자금을 주식과 채권, 현금 등에 어떻게 배분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정서적 요인 등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셔는 스스로 가치 투자자라 불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주식을 배운 처음엔 가치 투자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자본주의를 따라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효율이 좋은 절체절명의 투자 원칙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시대 변화를 쫓으며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입니다. 시대별 혹은 상황별로 적용해야 할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그만의 투자 이론을 새롭게 변화시켜 왔습니다. 핵심은 항상 시장과 반대로 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연구하는 투자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남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5년 전 제가 했던 일들도 모두 낡아빠진 게 돼버렸죠. 항상 새로운 걸 배워서 시대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알려진 정보로 투자하는 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수익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적용할 저의 투자법은 오늘과 어제의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기업이 변하듯 투자 기법도 늘 변해야 하죠. 그는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필립 피셔의 깊은 애정을 표시하는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피셔가 노년에 잇따른 사고와 알츠하이머로 병원 신세를 질 때 직접 수발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도 둘째 아들 케네스 피셔의 남달랐다고 합니다. 아버지 피셔는 아들 케네스가 주식 투자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시킨 유일한 자식으로 꼽을 만큼 대를 잇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갈등도 있었습니다. 아들 케네스는 주관이 뚜렷했고 다소 반항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무와 숲을 좋아해 임산업을 하고 싶었던 그는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 피셔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 순탄치 못했습니다. 60대 중반인 아버지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1973년 케네스는 독립했습니다. 바로 피셔 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투자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연기금 자금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는 큰 손으로 성장했죠. 사무실은 울창한 산림 보존구역 옆에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입니다. 케네스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숲을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케네스는 또한 글솜씨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1984년부터 포브스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문장력을 인정받고 있고 수많은 학술 잡지에 필자로 적극 참여해 많은 논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베스트셀러 저자 반열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1984년에 출간된 그의 첫 책 슈퍼주식은 지금도 서점에서 팔리는 유명한 서적입니다. 이 밖에 월스트리트의 왈츠,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100가지 생각 등도 주식 필독서로 손꼽힙니다. 자, 숲을 좋아했던 바나나 청년에서 명문 투자 가문의 명맥을 이어 이단화적인 투자법과 끊임없는 연구와 변화를 통해 월가 최고의 전략가가 된 케네스 피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와 성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